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동물 무상으로 양육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논란이 컸어요. 근데 이제 풍산개를 돌려보내는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여권 설명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들을 위탁받아 키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걸 반납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위탁의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행령 개정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3월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에 동식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양산에 데려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을 기관으로 정하는 위탁협약도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과 맺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계속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다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관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는 완료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풍산개들을 시급하게 반환해야 할 만큼의 큰 법적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양육비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자신의 뜻대로 비용 지급이 되지 않으니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 기록관과 협약서 작성 당시 위탁 대상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의를 했고요. 사료와 사육비를 포함한 월 총 250만 원의 예산 편성안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풍산개들을 반환한 것 아니냐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 대통령 기록관에 데려다주는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면서 지난 6개월간 대통령 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한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반려견을 가족으로 본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계속 키우는 것을 범미비로 문제 삼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건데요. 여기에 양육 비용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 연금 문제로도 번졌어요. 네,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연봉의 95%, 1,390만 원의 연금을 비과세로 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인력 지원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인력까지 포함한 양육비 지원 문제를 반려견들의 반납으로 확대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동물 무상으로 양육. 의 느낌표는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뭐든 간에 반려견을 가족으로 봤다면 이번 같은 논란이 벌어졌을까 싶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 통계를 보면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려견들에 대한 법적인 미비나 재정적 지원 문제 모두 저 60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시각에서 보면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 참모들의 국회 무시입니다. 네. 김은혜 수석의 메모가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국감장이 정말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참모들의 이런 돌출 행동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운영위 국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뒤에 앉아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끼어들어서 고성을 지르고 또 삿대질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아니 강변을 여기 비단이다 뭐예요?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여야가 이 문제로 강하게 대치하면서 강 당시 수석이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국회의원 출신인 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무시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뭐 상황을 보니까 김은혜 수석 메모 논란과 비교했을 때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위는 조금 다릅니다만 김 수석은 마치 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가 공개돼 논란이 됐죠.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국회 모욕죄로 이것은 고발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 수석과 강기정 전 수석 모두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를 잘 아는 의원 출신 참모들의 국회를 보는 시각이 더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정말 이런 모습은 다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 참모들의 국회 무시의 느낌표는 상대편 존중도 참모들의 덕목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해 뽑힌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대통령실 참모라면 존중하는 자세가 기본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